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46비트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요. 하락이 나올 때 계속해서 매수를 받으면서 분할로 46비트까지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드는 보시다시피 약 3억 정도 되고요. 저는 이 포지션을 끌고 갈 생각으로 이렇게 매수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차트에 대한 분석, 근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다시 횡보하다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70K를 뚫고 그 다음에 71K까지 뚫으면서 지난 고점을 한 번 더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현재 67K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다시 68K 구간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지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항을 많이 받는 구간은 지금 현재 69K 정도 초반대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막 많이 터진 상황에서의 무빙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항을 맞고 있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지지는 확실하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CVD 차트와 파이어 차트인데요. 먼저 위에 파이어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K 구간 그리고 71K, 72K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지지는 67K, 66K 그리고 65K에 쌓여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냥 횡보 구간인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다만 밑에 CVD 차트를 보시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 CVD 차트는 얼마나 시장가로 많은 매수가 들어왔냐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현재 보라색, 그러니까 10만에서 100만 달러의 시장가 체결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큰 규모와 작은 규모들은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횡보가 되면서 가격 유지가 되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 뷰로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하락 횡보를 하면서 지표로 많이 시켰고 그러면서 미체결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락하면서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매수적 매집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이더리움 ETF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 차트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6시간 봉으로만 봐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찌그러지지 않은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만 보면 비트코인을 굳이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얘는 상승에 가까운 코인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쪽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저항 구간도 확실히 맞아주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락 횡보가 아니라 기간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횡보가 무엇이냐? 가격적으로 피보나치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되돌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적으로 횡보를 지속함으로써 지표를 시키고 그리고 또다시 매집을 통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바로 기간 횡보라고 합니다. 현재 전형적인 기간 횡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지지선 깨고 푹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상승장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럴 확률은 매우 적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자세하게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표 완벽하게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미체결 약정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아예 미체결 약정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다르게 더 많은 슈팅 그리고 더 많은 상승률을 기대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맵 같이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청산맵 67K부터 68K 구간에 있는 짜잘한 청산들은 전부 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하락 같은 경우에는 66.8K 부근부터 많은 청산 물량이 쌓여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서 청산 물량을 먹어가면서 상승한다는 것은 다시 70K로 도전하는 그런 그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68K 밑에 있는 청산 물량을 많이 받아먹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동성 확보는 확실하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봤자 다시 67K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무엇일까요?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까요? 일단 72K 구간은 한 번쯤은 저항을 맞아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 차트만 봐도 72K 구간에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빠르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척 하다가 웨지 그림을 그려주면서 삼각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 경우에는 74K를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75에서 76K 구간이 유동성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다가 한 번 더 재차 고점 상승하면서 유동성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상승 페이지가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상승 페이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K까지 가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차트는 그만 보도록 하고 가볍게 뉴스들을 보면서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 뉴스로 시황 체크하고 갑시다. 격투기 선수 김동현 선수가 코인을 하다가 길바닥에 앉을 뻔했다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9천만원 후반대에서 1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데 김동현 선수는 이제서야 본전에 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꽤나 물린 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처럼 적절히 잘 투자하고 손절을 치고 시드를 분할하고 하는 부분이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8%가 하락이 했는데요. 5월 미국 CPI가 3.3%를 하회 시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지표 발표에 조금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CPI에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과 함께 비트코인 ETF 유입이 많아졌던 만큼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큰 가능성을 모두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 인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F가 부동의 1위였지만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서 후발주자인 상품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거의 1%나 차이나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상승장에 매우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알트코인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트코인이 몇 년에 한 번씩 큰 돈을 벌 수 있는 황금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할 것이고요. 현재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고 전했는데요.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축적과 강세장 직전 다지기 과정을 거쳐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강세 사이클을 봤을 때 650일간의 축적기를 지나 강세장 전 다지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알트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마인버스라는 코인이 48시간 만에 9배가 급등하였고 비트코인 거래량까지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고 다른 코인 거래소들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코인을 특정 세력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상승률이 776%, 약 8배에 달했죠. 뚜렷한 호재 없이 상승이 나온 만큼 가격 상승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들리는 찌라시로는 네이버페이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 오피셜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연 이 마인버스 코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증권사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주식 투자도 증권사 직원의 경우에는 규제가 걸립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되면서 가상자산 투자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원래 주식 대신에 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던 것인데 현재 제도권의 들림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줄지,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시황까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트를 시나리오적으로 보고 또 뉴스를 챙겨보면서 시황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황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을 제가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